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보는데 진짜 애매한 그 움직임의 연속이에요. 여기서 진짜 횡보를 해버리면 진짜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얘가 여기서 횡보를 한 다음에 한 방 더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질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진짜 무빙을 예술로 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딱 그 일봉상에서 25일선과 51선 여기에 경계를 뚫지 못하는 선에서 딱 저항을 맞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에서 보게 되면은 딱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주봉 7일선이죠. 여기에서 이탈, 몸통 지지 못하고 반등했는데 막히고, 그래서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해요. 이번 주에 여기서 이렇게 돌파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빠진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안전하게 한다라고 하면 일단 이번 주까지 관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사실 관망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항상 그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100%를 해서 관망을 해야 된다 하는 그건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방법은 현금과 코인의 50대 50, 그러니까 1대1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움직임들과 이때를 보면서 제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60%나 혹은 70%나 아니면 조금 더 높였다면 80 정도 이렇게도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려드리는 시기라던가 여러분들 영상을 딱 찍었을 때 당시와 봤을 때 당시 이런 것들 시간차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현금 비중 자체가 높은 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 이렇게 가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현금을 100%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캔들 자체가 좋아 보이는 캔들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반등 나올 만한 지점에서 반등 나왔고, 여기서 사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이 예쁜 모양이긴 하지만 예쁘지 않게끔 가는 방식도 많잖아. 이때도 보면은 그렇게 갔고, 그런 식으로 만약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현금 비중 자체를 늘려놓는 것은 좋지만 현금을 100%, 90%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현금 비중을 일단 좀 늘려놓은 상태니까 떨어지면은 사실 땡큐인데 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그래서 올라갈까봐 겁나서 장투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은 장투는 사실 여기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4848을 하는 게 맞고, 4848을 했을 때 우리가 분할로 매도를 할 거잖아요. 그죠? 분할을 해서 매도를 할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1, 2, 3차 이렇게 나눠서 매도를 하던지 아니면 4차까지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 비중 자체를 여기를 짧게 가져가고 비중을 대신에 낮은 비중만 익절하는 형태로 해서 이 3, 4차에 더 많은 걸 익절할 수 있게끔 나눠놓으면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도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익절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수익을 본 거고, 여기까지만 딱 도달한 다음에 만약에 반등이 됐다가 여기서 저항 맞고 빠진다 했을 때는 이걸 도달하지 못하고 빠지더라도 내가 본절에 걸려놓고 하면 확정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코인들을 좀 보면은 어쨌든 이 도미넌스 자체를 보면은 주요 지점까지 올려줬고, 오늘은 살짝 눌림이 있지만 어쨌든 캔들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이동평균선 몰리는 곳으로 다시 다 위로 올려놨거든요. 그렇다면 얘가 또 한 번 약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알트들이 약세가 펼쳐질 텐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이나 이런 애들은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알트들이 떨어지는 약세장이 펼쳐지더라도 그 중에서 힘이 센 이런 애들은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애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수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뮤터블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발란체도 괜찮고, 체인링크, 블러 이런 애들 좀 차트에 힘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더리움은 보면은 신나게 올랐다가 쫙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 그래서 비트나 이더리움 같은 걸 보면은 어쨌든 추가락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반등은 여태까지 그냥 기술적 반등이고 좀 더 올라가더라도 추가락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이 과정 자체가 횡보하는 과정이
조정이다라고 하면 알트들의 이런 전반적인 조정을 좀 주면서 이런 애들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보면은 얘네들도 그렇고 얘네들도 어쨌든 고점 이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이나 이런 애들이 체감이 안 될 뿐인 거죠. 뭐 리플도 마찬가지, 퀀텀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지금 대부분 그렇죠. 어쨌든 이때보다는 조정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박스권을 만약에 장기적으로 그려버린다 하면은 지금 이 과정에서 이게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뭔가 예쁜 모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얘가 여기서 횡보를 쭉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횡보하고 올리고 횡보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이걸 횡보를 하면서 이런 골을 파면서 천천히 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간 조정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빙을 우리가 어디서 봤냐 했더니만은 이런 데서 본 것처럼 그쵸? 여기서 올려주고 내려주면서 올려주고 내려주면서 이 구간을 매물대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여기서 올려주고 횡보하고 떨어뜨려주고 여기서 횡보하면 이거랑 좀 비슷한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려가는 게 예쁘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어느 정도 대비를 슬슬 해야 된다. 왜냐면 생각보다 좀 버티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뭔가 움직임을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좀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래야만 이 시장 자체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가 계속 이걸 조정을 말씀드리면서도 강조했던 부분은 어찌됐든 24년과 25년은 좋은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겁낼 거 없다라는 거죠. 조정이 나오면 웃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오르게 되면 올라서 기분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부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면은 되게 시그널도 딱딱 나뉘는 게 보면은 이러한 시그널을 보면은 알트들이 더 갈 것 같은 시나리오가 보이거든요. 근데 또 보면 도미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보게 되면은 이 박스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실현 가격이라고 딱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저점을 형성을 하는데 하락장 저 끝에서는 여기를 살짝 깨주면서 그게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블랙스완이 나왔을 때는 요 밑으로 떨어졌지만 그렇죠? 근데 블랙스완이 나오지 않을 때는 사실 이런 데까지만 떨어지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지점인 건지 그렇죠? 아니면 아직 이게 남았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나오면서 한 이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되는 건지 일단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해요. 이거는 시간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나오고 결과가 나와야 그렇죠? 알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걸 또 보게 되면 얘는 여기서 이 사람은 여기서 하락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걸 보면은 조금 뭔가 갈리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또 고래 비율은 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정의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채굴자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들이 입금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왜냐면 반감기가 오기 때문에 반감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들이 물량을 갖고 있는 걸 던지면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식으로 만들어 놓고 떨어지면 다시 잡고 반감기 때 이후에 올리면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운전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물량을 채굴자들이 던진 걸 월가애들이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올려버리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예 손바뀜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들이 말하는 시나리오대로 같이 월가애들도 칼춤을 출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레이스케일 물량을 어쨌든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판을 어떻게 짜는지는 이들이 결정할 문제라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다 예상 시나리오는 세우더라도 무조건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관점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결과적으로는 계속 이 유가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잡힌다는 게 맞는데 그냥 그건 거죠. 떨어지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보면은 얘도 잠깐은 이게 좀 올라가가지고 이거 금리나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라는 형태로 이 시장에 좀 시그널을 줘야 좀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형태가 좀 필요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뭔가 올려주는 느낌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바라서 일단은 좀 되게 시장 시그널 자체를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러나 비트코인을 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24, 25년은 결국 좋은 해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겁낼 건 없는데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 이번에 고점은 2025년 10월이다라고 돼 있는데 저도 약간 이런 부분에 동의하는 게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널은 2025년 뭐 예를 들어서 반감기 다음 연도 연말에 끝난다 이건데 10월보다는 저도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뭐 9월이라든지 8월이라든지 이럴 때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3주 동안 62만 개에서 50만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속도로 만약에 가고 손바뀜을 한다라는 그 제 대전제로 본다면 그럼 얘가 이제 3주 동안 12만 개가 까졌으니까 자 이걸 보면은 한 12만 개부터 쭉 빠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한 12주 정도 되잖아요. 12주. 이거는 거의 한 그 3개월 정도 된다는 건데 그럼 5월달까지 빠지는 거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러면 3개월이면 그 사이 정도 한 1.5 정도? 그 정도가 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뭔가 저점이 한 3월 말이나 이럴 때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3월 중순?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예측이고 절대 뭐 그렇게 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이게 조정하는 기간 자체가 생각보다 좀 길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박스권을 그리더라도 박스가 조금 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2023년 3월 19일부터 이게 10월 한 16일 정도면 거의 9개월이잖아요. 7개월이죠. 죄송합니다. 7개월인데 이 정도로 기간 조정을 주기도 했고 또 여기서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7개월까지 빼겠습니까? 근데 한 3개월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수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어쨌든 기간 조정이 됐을 때 시장을 좀 떠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면서도 뭔가 똑같은 느낌이 들지만 좀 지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4848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도 늘려놔야 되고 이런 대응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하락이 됐을 때 하락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이 조정 구간이 지루한 장세 때 어떤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 멤버십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풀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 와중에서도 제가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코인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세데라도 갔고, 그다음 스택스도 1차 타겟 갔고, 아발란체는 2차 타겟까지 갔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수위도 제가 여기다 냈거든요. 멀티버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때 만약 내가 장투를 못 잡더라도 그렇죠? 늦게 와서 장투를 못 잡는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또 4848 할 때 어떤 코인들이 좀 괜찮은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멤버십에 가입하신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 가입을 하신 다음에는 멤버십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로 오시면 멤버십 전용으로 보실 수 있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이 텔레그램 링크와 그 다음에 카카오톡 소통방, 멤버십 전용 소통방 링크가 있으니까요. 거기 두 가지를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물방도 있거든요. 선물방은 멤버십과 별도의 방인데 아무래도 선물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별도의 방으로 나누게 됐는데요. 선물방 역시도 멤버십과 방식은 비슷한 게 보시면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숏 손절난 거 한 번 빼고는 여기서 롱도 익절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숏도 익절하고 그 다음에 롱 익절 이런 식으로 익절, 초록색 이 체크 표시가 익절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선물하시다가 요번 장세가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중에 선물방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루한 장세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되게 웃을 수 있는 장세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 저는 영상 올릴 거고 관점이 바뀌거나 혹은 그대로거나 했을 때 항상 언제든지 영상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